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평광격 어제 일부를 했고 오늘은 평광격 2부 명식들의 통변들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자, 이 사주 명식을 보면 기축년, 을축월, 개해일주가 을묘시에 태어났다. 사주가 너무 음탁지기가 강해서 여자가 이렇게 음탁지기로 사주가 구성이 되면 정말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 역시도 벙어리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 축월에 화기가 단 1점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사주에서는 거의 다 무자식의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을목이 자식성이지만 여자 사주에서 얼어서 이것을 뭐라고 통변을 하냐면 얼어 있는 배추밭이다. 이렇게 통변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거의 여자는 불감증이요, 남자는 발기불능이 되는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의 축토가 있고 이 기토는 축토가 화개살이다. 묘고다. 그러면 이 기토가 중이 되었거나 종교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종교업이 되는 이 기토이고 이것은 이 축토가 또한 여기서 봐야 되겠죠. 이 기토한테 촛불인 정화라도 켜고 아니면 병화에 불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빛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죽어버린 것과 같다. 골방에 가두어져서 기도하다가 혼이 떠나버린 것과 같다. 이 을목은 이 여자의 자식인데 을축으로 와서 이미 축토에 얼음 비행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을목 역시도 기도하다 죽어버린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여자의 조모가 신불 기도를 하다가 잘못된 한이 많은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개해는 완전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또는 소녀의 마음을 가직한 이 개수가 을묘시를 만나서 해묘 합을 하면서 모든 마음이 이 묘목한테 가지만 이게 문제는 또한 뭐냐면 가뜩이나 묘목 을목이 승목인데 여기는 자기 식상이죠. 자기 자궁으로 마음이 간다 그 뜻이에요. 해묘 합을 해서 완전히 이 해수도 얼음물과 같다 그래요. 추걸이기 때문에. 물속의 나무가 되어버리니 당주의 자궁이 탱탱 얼어버렸다. 그러면 벙어리가 되거나 무자식이 되어서 자식을 못 낳거나 부부 이별 사별 한이 많은 종교 지명이다. 그 어떠한 화기가 없어서 음탁지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용신이 없는 사주로 오로지 만물을 해동시키는 화음만이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요. 평관격, 이 계수에 기토가 투출이 되었으니 평관격으로 세상 만물이 다 얼어있다. 그래서 개해일주로 태어나니 극히 신약하지는 않으나 한냉기가 너무 과다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 한랭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지 않냐. 어떻게 불러오는 글자도 없고 뭐도 없다. 이 부분이. 두 개의 축토가 있으니까 이 사화를 갖다가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투출을 했다면 신금의 정관이 되는 사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투출된 신금천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덕은 최하가 되고 사화를 불러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랭기가 극심하고 식관 대립으로 제살 태가와 같은데, 그러므로 을목을 성장시키며 재물이 되어주는 남방운이 제일 길하다. 이때 병신, 정유나 경호, 신사와 같은 운이 들어와서 토, 설, 생, 수하고 목기를 제어를 해주고, 이 병화나 정화가 그래도 난로와 태양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경오나 신사가 들어와서 또한 남방운과 도움을 준다면 이때가 제일 길하다 그래요. 이 당주는 무인수사주로 사화를 불러왔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불러오고, 해묘 합에 의해서 두 개의 을목이 있으니까 미토를 불러오는데, 이 미토는 개수의 화개살이다. 그래서 충미충으로 이 기토 남편이 묘지 속에 쏙 들어가서 득자 이별 사주를 형성했고, 그런데 이 사주는 자식을 못 낳는 사주이다 그래요. 목기를 키워줄 화기가 없으니 이 나무에, 을목나무에 고드름이 맺혀서 풍경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냥 다 얼어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당주는 벙어리가 되거나 무자식이 될 수 있고 불감증으로 방법이 없게 되는데, 더구나 연월주 공망의 기토 남편의 묘신작용으로 부부 이별 사별수가 형성되어서 연주와 월주와 그나마 기토가 공망이다. 그래서 결혼을 이러한 여자는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많은데, 이때는 이 화기가 용신이 되는데, 당주의 입태월인 병진월의 병화가 용신이 되지만 승목은 병화를 생조하지 못하고 가정령 등불로 입태월도 병루소용이다 그래요. 당주는 축월계수의 성공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여성 산부인과 질환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간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쪽 관련 부분에서 유방암, 간암, 불감증, 이러한 모든 부분에 질병이 되고 또는 벙어리, 그래서 신체 불구자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당주는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천덕꾸러기로 지내다가 기사대운이 들어오니 해사충이 발동이 되어서, 그리고 을기칠살의 해사충이 되므로 공고한 세월을 보내다가 여기에서 이제 각자 자식도 못 낳고 등등등 하는데 당신 친정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다 해묘합에 불러온 미토 화계가 있으니 미토가 화계살이다.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자기 친정에서 천덕꾸러기로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절간에 가서 밥이라도 해주니 주웅들이
그래도 여자가 밥을 해주니 고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공양주 보살로 지내다가 여기에서 주워 듣고 이리저리 배워서 무속인이 되었고, 개해일주는 자축공망으로 연월주공망의 관성공망으로 승려명과 같은 격이 되는데, 승려명이란 재관이 극허약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화염조토이거나 금수기가 왕성하여 평고한 사주, 또는 당주가 일하는 직업과 재물이 되면 출가도인으로 승려나 신부, 종교 관련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승려명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에서 불러온 화개살이 하나 있으면서 시신작용을 하니 그래도 마음은 7살의 제어를 받으니 철학적이 없고,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축토는 귀신이므로 절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으며 무능나태해지고 심성이 고독하게 되는데, 일지해수의 무토가 암장되었고 무계합을 함으로 경금대운이 들어오고,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을경합이 되었죠. 내 자궁에 합이 들어왔다 그래요. 을경합에. 그래서 경금대운에 재혼하고, 자, 여기에서 이 경금대운은 경오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오로 와서 여기 한랭한 사주를 해동을 시켜주고, 이 경금이 들어와서 이 당주 계수의 자궁에 생식기에 을경 합이 들어오니 나 좋다는 또 그러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가정을 또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무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사를 보고 등등등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요. 진짜 대운, 신미대운이 딱 들어와서 을신 칠사를 하고 충미충이 불러온 미토가 허공 중에 날아가고 해묘미 목국이 되어서 관성을 완전히 파극시켜버리고, 그래서 58세 병술년 축술미 사명살에 의해서 이 미토에 화계살이 동하고 묘신 발동이 되어서 왔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 그래요.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이것은 여명사주인데 신사가 사신동주로 죽었다. 기축이 축토의 기토가 묘신으로 또한 기토도 죽어버렸다. 을해는 일지 사신동주가 되었다. 무인시를 만나니 그래도 무토의 희망이 된다. 왜냐하면 사주에 사중병화가 있고 무토가 되기 때문에 접속생이 되는데, 그러면 을목일주에서 그래도 해인,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다. 이게 축월이기 때문에 해자, 축, 인, 묘월에는 해인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인 합이 되어서 완전한 습목으로 변해버리니 인중 간목, 인중 병화가 활동이 딱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해수는 나의 모친이고 또는 해수는 나의 일지인데, 내 일지가 내가 참 이것이 답답한 팔자다. 해인합으로 비록 이 목기를 써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재물 득제를 하고 모든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부족자가 되어버린다. 다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연지의 사중병화다.
그래도 사중병화가 암장이 되어서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운이 조금 잘못되어서 잘못 흘러가면 이 신금은 그래도 갖다 조금은 무난하다. 축월의 신금이고 이 기토, 무토가 이 신금을 생하고 있다. 기토가 바로 붙어서 신금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 원래는 이 신사가 사신발동에 반명살이 있는 남편이 되는데 그래도 이 기토에 상생이 있고 축월에 신금이 투출을 하니 이 을목에 편제격과 같고 신금이 축토에서 투출을 하니 칠살격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관식동주라고 한다 그래요. 이렇게 신금과 사화가 관성이 이 을목의 식상의 동주를 해서 관식 동주가 되어서 사중무토가 투출이 되었으니 이것은 누구 말 듣지 않고 한눈에 뿅 반하는 인연을 만나 전생 인연을 만나 풀고 가야 하는 인연을 만나 둘이서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합정부터 하고 나서 딸 하나를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한다. 이 을목의 사중병화는 병화가 양천간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묘하게도 이 사중병화는 딸이 되는 경우가 필자의 임상 경험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을목의 음천간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경금이 되어야 하는데 내 남편이 신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의 사중병화가 딸이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때는 부지를 마라. 이것이 또한 사주 비극이다. 그래요. 그래서 관식 동주했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이전 결혼도 빨리 한다. 남자도 빨리 만난다. 왜냐하면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일찍 학창시절에 만나서 합정부터 하고 나서 자식 생기고 나서 결혼을 한다. 그 어찌 되었건 신사로 연주에서 사중병화 하나를 의지하는 이 을목이다. 그런데 신금이 투출을 하고 사축이 합을 해서 유금을 불러와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사주를 한랭하게 하기 때문에 남편은 질이 안 좋고 몇 번을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른다. 먼저 합정부터 하고 자식 생기고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헤어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나의 일지는 해수인데 해사충을 하고 일지는 나의 모친인데 아마 모친이 결혼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을신이 칠살 관계요.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이고 해사가 해사충하는 관계이고 모친도 방해한 거 내가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울고 어차피 자식은 낳아놓고 자식은 내가 키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맨난 자를 만날지 모른다. 이것이 답답한 팔자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편제격이기도 하고 편광격이기도 하다. 기토는 아버지이고 시어머니이며 그런데 아버지 일찍 기토가 축토의 묘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단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재생관으로 칠사를 강화함으로 부친과 시어머니의 덕이 부족하고 월일지가 유금을 불러 금국을 이루고 일시지는 해인 합을 해서 애정의 결혼을
맞이한다는, 반드시 이 해인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일지와 시지다. 그러면 30대 이후 약 40대 무렵에 이때 애정의 결혼을 맞이하고 선압 후파살 발동이 되고 남편과 이때 헤어지게 된다. 축월을목이 고사목이니 오로지 사중병화로 조해야 하지만 암장간에서 명암합이 되었고 긍국으로 변질하여 극무력한 사화이므로 북풍한설 흰 눈이 퐁퐁 쏟아지는 것과 같아서 허무하다. 또한 이 시에 태어나 인중간목에 등락에가 바하고 병화로 조우하며 무토정제의 재물이 되어주니 좋을 듯 하지만 내가 인시에 해인 합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인목 또한 해수 또한 써먹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고 그래서 답답한 사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금을 만나면 금국을 이룸으로 흉하게 되고 지지신금을 만나면 합중봉충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유가 공망이다. 그래서 양호한 남자와 좋은 직장이 불인연으로 남자로 인해서 피눈물도 흘려보고 재물 사기도 당해보는데, 남편 신금은 자기 앉은 자리 사화가 사지이고 축토는 금기에 묘지 있고 그러므로 고집만 센, 특히 신금이 어떠한 적이라도 이 신금은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결백증, 이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신금이다. 어떠한 사주에서든지 이 신금은 그렇다 그래요.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못 꺾는다. 이 신금이. 그래서 이 남편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마리와 같아서 문제가 되는데, 일주와 신사와 일주의례와 천충지충으로 전생 악연 관계인데 현상계에서는 선인의 탈을 쓴 남자를 만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그래요. 남자를 만나고 청 주고 몸 주고 울고 먼저 저 사람이 내 전생 인연이다 하면서 한눈에 뿅 가는 인연을 만나고 다시 뒤돌아서 보니 내 인연이 아니더라. 자식은 낳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인연이 다하면 부부 이별 사별. 그래서 이 당주는 좀 늦게 30대에 지나서 임진대운을 벗어나 사실은 40대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일찍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해자 축월에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일간은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하면 남편 덕이 없다. 왜냐하면 경신금은 사주를 한냉하게 하고 간목이나 을목이나 한, 목, 향, 양을 해서 따스한 양기를 반기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은 정이 없다 그래요. 갈수록. 당주는 그래서 용신이 인중병화가 또한 있으므로 나중에 중년 이후에 운에서 사, 오, 미, 남방운으로 가고 병신정유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남방운에는 평안해지기는 하지만 힘겹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처음부터 동남방운으로 가기 때문에 결혼은 했으나 임진내운 공방살 작용으로 부군작첩에 이혼했고, 이 사주의 남편은 신체 이상이 있거나, 이 반드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임진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떠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임진 대운이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이 사주의 남편은 신체 이상이 있거나 부부 정없이 살 것이 정해진 경우가 되는데, 만약 부부 이별이 아니었다면 당주가 신병신액으로 많은 고통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비명 행사했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요. 그 후 계사대운 결혼하고자 했으나 일지해사 중에 호파살 작용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남자들에게 돈 주고 몸 주고 사기당하며 큰 손실을 겪었으나 갑오대운이 들어오고 잃었던 재물을 복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국에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하나 보시자고요. 신묘년 경자월 정축일주가 정미시에 태어나서 참 사주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신금은 묘목 절지에서 왔고 경금은 사신동주요. 일주는 정축일주로 일주 백호살에 축토 묘신이다. 그 다음 정미시주에 태어나서 충미충을 하니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축합을 했는데 충미충으로 깨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자월이기 때문에 미토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이 묘목은 신금이 위에 올라타서 묘목을 제어하고 자묘 상형살의 충미충이다. 그러면은 이 묘목은 습목으로 너무 거리도 멀고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 두 개의 정화가 모이면 상당히 좋은 형국이 되는데, 이건 역시 시주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들에서나 충미충에 식상이 깨어져 버렸다.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은, 이 경금은 축토가 묘신이 되고 또 이 신금은 충미충에서 통군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자묘 상형살이 있고, 너무나 이 사주가 그 평관격이라고 자중의 계수가 있으니 정화의 평관격, 지지 암장된 것은 좋으나 이 경금이 경자 사지에 왔고 신금은 신묘 절지에 왔고, 그러면 이 사주는 신양 용인격인데 일사무성으로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오묘유 왕지는 수출천간이 없어도 왕지의 정기로 격을 정함으로 평광격이 되는데, 좌자 축토에 습토 화해를 당하고 산 너머에 있는 인수는 수목, 음결, 고사목이며 경신금의 제어로 극무력하다. 벽갑 인정하는 간목이 없고 오나복로하는 무토가 없어서 제방제수하지 못하므로 합격이다. 상당히 많이 격국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수기에 수출천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자수에서 개수가 투출했다면 더욱더 흉해져서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묘목은 도움되지 않으며 일시지형충과 묘신작용으로 단명의 염려가 있게 되고, 어머니의 첫 남자는 신금으로 이 묘목의 상자 천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신금이 어머니의 첫 여자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첫 남자는 신금으로 묘목의 상승기기를 제압하는 불연관계로 지지에서는 자묘 형살과 수목 응결, 고사목의 절신작용으로 일찍 단명하는 첫 남자, 어머니의 첫 남자. 그 이후에 경금 후보를 만나 재혼하고 자축 합으로 당주가 태어나지만 이 사람 역시 또 자묘 상형살의 자축합으로 사묘신이 작용합으로 당주 결혼 후에 당주가 자식을 낳고 어머니의 두 번째 남자 그 후부는 그러니까 이 당주한테는 친아버지죠. 이 경금이. 그래서 특자 후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두 남자를 섬기면서도 한이 많고 당주는 한을 유전인자로 넘겨받으니 어빈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것이 백호살이다. 자, 이것이 어머니의 신묘로 왔기 때문에 첫 남자였고 두 번째 어머니의 그러니까 이 정화 일간의 아버지는 경금이었고 어머니의 두 번째 남자인데 이 경자로 와서 사신 발동에 일쥐가 축토가 되기 때문에 이 축토에서 묘신 작용을 하는데 이 정화가 자축합으로 자수라는 자식을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 경금 아버지가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당주의 첫 여자는 신금으로 계수 자식을 낳은 후 사별하게 되었고 경금 후처가 낳은 자수 자식을 낳고 또 사별하게 되므로 처 둘을 잃고 이래저래 육친의 덕이 없는 고아와 같아서 수많은 고생을 하며 살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두 개의 정화가 만나 말이 좋아서 양화 위험이라고 하지만 일지를 충파시키는 충미충으로 근이 잘리니 백호살과 묘신 작용으로 흉명이 되는데 호색하거나 발기불능 이 부분이 되어서 크나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자수, 자식을 낳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여기서 발동이 된다. 왜냐하면 정미시가 시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혈광사한 형제가 있게 되는데 어느 사주나 사묘절에자한 천간이 2개 이상이면 발복이 어렵다. 특히 자묘 형사를 자축합으로 풀었으나 미시에 태어나 백호살과 고갈살을 발동시키고 일지 과숙살이 동함으로 처생의 혈광사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그래서 당주는 두 처와 사별 후에 모진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을미 갑오대운에는 먹고 살만 했으나 이제 대운에서 을미대운과 갑오대운이 왔을 때 50대가 되어서 을미대운, 갑오대운이 와서 먹고 살만 했으나 계사대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70대 무렵이 되는데 심장병이 생겼다. 이것은 정화를 대표하는 장부가 심장인데 개수가 정화를 하여 생긴 병이다. 그래서 신축년 심장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사화대운 72세 이민년 무신월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신축년이 충미충을 만들고 그래서 묘신 발동이 되었고 이 사화대운 이민년을 만나니 그리고 이 무신월을 만나니 인사신 삼형살의 이민월에 사신 발동이 이루어지니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40분 정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평광격 2부라 칭하고 내일은 3부
이제 평광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품의 격국이 있게 되는데, 이 살중용인격, 이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